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제 올해도 마지막 달인 12월에 들어왔죠. 12월 기준으로 배당하는 리츠는 총 12종목이 있습니다. 12종목 중에 저는 2종목 정도를 주목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도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영업일은 항상 거래소가 휴장을 합니다. 올해는 30일이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그래서 이날 휴장되니까 배당을 받기 위한 보유 기준일은 12월 27일입니다. 27일 기준으로 해당 종목을 보유를 한다면 배당금을 받게 되고요. 보통은 리츠 배당금이 3개월 뒤에 입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3월에 입금되는데 맥쿼리 인프라처럼 2월에 주는 종목도 있습니다. 배당 소득세 15.4%는 제외를 하고 나의 주식 계좌로 입금이 되죠. 12월 배당 리츠는 배당 방식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기말 배당, 반기 배당, 그리고 분기 배당 세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1년에 배당금을 한 번 주는 기말 배당 리츠부터 보겠습니다. 기말 배당 리츠가 총 4종목이 있습니다. A리츠, K탑 리츠, 모두 투어 리츠, 맵스 리얼티인데요. A리츠와 K탑 리츠는 작년에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을 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식 배당을 현금으로 환산을 해서 배당금을 기재를 해두었는데 올해 배당금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배당금 기준으로 수익률을 보면 편차가 큽니다. 주식 배당을 했던 A리츠와 K탑 리츠는 8%가 넘고요. 모두 투어 리츠는 4.2%밖에 되질 않는데요. 주식 배당금이 합산된 종목들이 올해도 현금 배당이 이 정도 된다는 보장이 없고 모두 투어 리츠나 맵스 리얼티는 전년 배당금을 올해 준다면 배당 수익률이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배당금을 기대하고 리츠를 투자를 하신다면 기말 배당하는 리츠는 저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4종목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12월 기준으로 분기 배당하는 리츠가 있습니다. SK 리츠인데요. 오늘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7%가 올랐는데요. 일단 리츠 중에서 분기 배당하는 리츠는 2종목 뿐이고 특히 이 종목은 SK그룹 리츠이기 때문에 분기 배당을 한다는 프리미엄 그리고 대기업 리츠라는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다만 배당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4분기 배당금 70원을 받는다고 예상을 하면 배당 수익률이 5.5%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당금만 보았을 때 이 종목도 현재 투자를 하기는 조금 어정쩡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주목해보는 게 1년에 2번 배당하는 반기 배당 리츠인데요. 화면 보시는 7종목이 6월과 12월 기준으로 1년에 2번 배당을 합니다. 올해 6월 배당금을 12월에도 똑같이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상 수익률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6% 정도 주죠.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리츠는 배당 수익률이 7%가 넘지 않는 종목은 저는 투자하기는 약간 애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는 제외가 되고 맥쿼리 인프라도 일단은 보류를 하는데요. 그래도 맥쿼리 인프라는 리츠 대장주이기 때문에 잠깐 이 종목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맥쿼리 인프라 3분기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주당 순이익이 6원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무난한 실적을 기대를 할 수 있고 아마도 배당금도 6월 수준 정도로 지급을 할 것 같은데요. 12월에도 6월 배당금인 380원을 받는다면 올해 예상되는 배당금이 760원입니다. 그래서 현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6.7%가 되는데 이게 주가가 조금 내려가서 1,800원이 된다면 배당 수익률이 7%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투자를 하고 12월 배당금을 받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이번 배당금을 포기하고 배당락을 기다려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7%가 되려면 주가는 1,800원인데요. 그래서 1,800원 정도로 주가가 내려온다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담는 것은 어떨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데요. 현재 리츠를 간통하는 이슈는 바로 대출 만기입니다. 금리가 정말 무섭게 상승을 했죠. 그 금리가 리츠들의 대출 이자를 끌어올리면서 배당금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게 리츠 주가가 억눌러져 있는 가장 큰 요소인데요. 리츠들 대출도 코픽스를 기반으로 대출이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코픽스 금리가 무려 1년 만에 4배가 올라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1%가 조금 넘었는데 현재는 4%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을 재계약을 하려면 금리가 최소 2에서 4% 정도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배당금이 축소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당장 내년에 대출 만기가 크게 돌아오는 리츠들은 현 시점에서는 좀 투자를 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세 종목 정도는 우려가 되더라고요. 먼저 NH 오런 리츠입니다.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해서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이 9%가 넘지만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년에 대규모 대출을 리파이낸싱 해야 되는데요.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약 2,400억 원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전체 대출 금액이 4,600억 원 정도인데 대출의 절반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당장 배당금이 축소된다는 우려가 기사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목은 일단 리파이낸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롯데리츠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이 9천억 원이 넘던데요. 대출 금리도 2% 초반으로 아주 싸게 빌렸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내년에 리파이낸싱 할 때 금리가 크게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투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신한서부 T&D 리츠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차입금이 내년 11월에 만기가 되고 2.6%로 빌렸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두 종목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기 배당하는 종목이 7개가 있지만 결국 남은 두 종목을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요. JR 글로벌 리츠, 이리치코 크랩입니다. 제가 가끔 소개를 드렸던 리츠들이라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현재 버전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JR 글로벌 리츠부터 보겠습니다. 이 리츠는 해외 자산을 두 개를 보유하고 있죠. 둘 다 오피스 빌딩인데 하나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고 또 하나는 미국 뉴욕에 있습니다. 벨기에 빌딩은 정부기관이 전용으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 잔여 기간이 12년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량한 조건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 빌딩이고요. 특히 이 빌딩은 임대료를 벨기에 물가지수와 연동하면서 조정을 하는데 전 세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이 벨기에도 심하게 왔습니다. 여기는 물가지수를 건강지수라고 표현을 하던데 올해 10월까지 약 10%가 올랐더라고요. 회사는 12%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던데 일단 보수적으로 보면 전년보다 임대료는 10% 정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미국 뉴욕에 있는 자산은 맨하탄에 있기 때문에 이 빌딩 역시 핵심 사이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와 함께 빌딩을 인수를 했고 지분은 약 5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빌딩은 현재 임대율이 93.2%라고 하고요. 그래서 임대율에 따른 수익 변동이 약간은 발생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봅니다. JR 글로벌 리츠는 올해 여름에 유상증자를 했는데요. 이 유상증자 자금으로 단기 차입금을 대부분을 상환합니다. 유상증자 때문에 주식수가 늘어났지만 그래도 단기 차입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리파이낸싱 할 때 금리가 크게 올라갔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새롭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로 단기 리스크가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투자해볼 조건이 더 괜찮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차입금은 전부 24년 12월이 만기인데요. 아직 만기까지 기간이 좀 남아있는 편인데 이게 금리 1%로 빌린 돈이라서 아마도 리파이낸싱 할 때는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벨기에 빌딩 임대료가 내년에 10% 정도는 올라갈 것이 예상이 되니까요. 금리 인상 우려를 임대료로 해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올해 6월 배당금은 190원이었고요. 배당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올 하반기 배당금이 6월과 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같다고 가정을 해보면 올해 배당금은 380원이 되고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8.6%이니까 괜찮은 배당 수익률이 예상이 됩니다. 이 종목은 자산운용사 세 군데가 5% 이상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 소액주주가 62% 비율로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최대 주주는 없고요. 일종의 펀딩 개념으로 다들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4,425원이었고요. 전 고점 대비 주가가 26% 하락했고 전 저점 대비해서는 14%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은 금리 인상이 배당금에 영향을 크게 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금리가 정점이라는 시그널이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리치코 크랩입니다. 이 종목 제가 몇 달 전에 투자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산은 5개가 있죠.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이랜드 리테일 쇼핑몰이고요. NC백화점이 있고 2001 아울렛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 종목 가장 큰 매력은 임차인이 리츠의 최대 주주라는 점이죠. 이랜드 리테일이 지분 48%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차인이 리츠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임대 수익이 축소가 되면 본인들이 받아가는 배당금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일종의 책임 경영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리츠 운용사인 코람코 자산운용이 2대 주주,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3대 주주이거든요. 그래서 굵직한 주주들이 주식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기 차입금은 24년 5월에 만기가 도래하고요. 이자율이 3.1%이니까요. 당장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도 아니고 이자율도 그렇게 낮게 빌린 대출은 아니기 때문에 리파이낸싱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보부 사채가 있는데요. 이 사채도 24년 5월에 같이 만기가 도래합니다. 이자는 2.75%로 장기 차입금 금리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보다는 이 대출이 조금 더 데미지를 줄 것 같습니다. 올해 6월 배당금은 210원이었고요. 12월 배당금도 210원을 예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올해 배당금 420원, 배당 수익률은 7.7%로 예상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JR 리츠보다 배당 수익률은 낮지만 이 리츠 최대 주주가 임차인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죠. JR 글로벌 리츠보다 변동성이 적다는 안정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리츠 중에서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가는 5,460원이었고요. 전 고점 대비 21% 하락했고 전 저점 대비는 16%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도 금리라는 매크로 환경이 주가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한 번에 많이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조금씩 나누어서 담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배당주를 소개드릴 때마다 배당락 이유를 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주 투자는 배당금을 받는 것도 좋지만 결국 평단가를 낮게 유지하는 게 핵심이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투자를 한다면 여유자금 확보는 필수입니다. 여유자금을 꼭 확보를 해두고 배당락 이유를 대비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올해 리츠 소개는 마무리하고요. 1월과 2월 기준으로 배당하는 리츠가 국내 3종목 있습니다. 내년 초에 그 3종목 소개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